안녕하세요. 저는 김주옥이라고 합니다.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진 한 장을 먼저 보고 싶은데요. 자, 이 사진입니다. 장애인 씨, 장애인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특권입니까? 라는 한 장애인 주차구역에 붙어 있었던 벽보입니다. 이게 한참 인터넷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바로 이 벽보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에이블뉴스에 제보를 했던 그 제보자입니다. 제가 왜 화가 났었냐면요. 저는 바로 장애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랑 함께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딱 나왔는데 주차장 벽면에 이 벽보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보게 된 벽보는 참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슬프기도 했고요. 너무 화도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보를 하고서는요, 보복을 당할까봐 무섭기도 했습니다.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하자면요, 저는 8살 장애아이, 5살 비장애아이, 이렇게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한 엄마입니다. 저희 첫째 아이는요, 아직 보행상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뇌전증을 동반한 인지적 중증 장애, 쉽게 말하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아이가 8살이 되었으니 제가 아이를 만나게 된 지도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겠지만 제가 아이와 함께 지내오면서 겪어왔던 경험들, 느껴왔던 감정들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장애 아이를 키운다는 것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은 주차장에서의 일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아이랑 함께 외출을 하다 보면 아이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은 일상다반사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나대듯 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단지 손을 뻗었을 뿐인데, 우리 아이 만지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는 부모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거주하는 사람이 맞나요? 라고 일부러 찾아와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장애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입니다. 물론 감사합니다.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발달장애 아이의 엄마인 저는 항상 죄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이가 잘못한 것도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간다. 취미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요. 또 무슨 말을 하냐면요. 저 집은 아이보다 엄마가 더 소중한가 봐. 아이 재활 치료를 저렇게 소홀히 하니까 아이 발달이 더디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곤 합니다. 발달 장애라는 게요. 진짜 범위가 넓거든요. 근데 일명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발달 장애인의 성공 스토리, 장애 극복 스토리는 그렇지 못한 발달 장애에게는 또 다른 죄책감을 안겨주고는 합니다. 저는 분명 저희 아이를 사랑하고 그리고 저희 아이의 장애에 맞춰서 속도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들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슬퍼지고는 합니다. 죄책감도 가지게 되고요. 이런 저도 저희 아이를 뱃속에 품었을 때는 그 설렜던 마음은 다른 부모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임신을 하게 되면 생명을 품게 되면 정말 설렌다고 하잖아요. 저도 똑같이 행복했습니다. 나도 드디어 엄마가 되었어 라는 그런 설렘과 함께 우리 아이와 함께할 5년 뒤, 10년 뒤, 15년 뒤를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입을 옷, 신을 신발, 탈 유모차 등을 고르면서 너무도 예쁘고 건강한 아이를 상상을 하죠. 그 상상 속의 아이는 너무도 완벽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아이를 만나게 된 순간 제 상상 속의 그 완벽한 아이는 사라지게 됩니다.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응애응애 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울지 않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혼잣말로 그러십니다.
왜 안 울지? 제가 하도 불안해하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처음부터 울지 않는 아이도 있다라고 안심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아이는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이는요, 3살 때까지 잠도 거의 자지 않았고요. 눈에 초점도 맞추지 못했고요. 옹알이는 아예 없었습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온갖 원인을 찾아봐도 장애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혹시 임신했을 때 뭐 잘못 먹었나? 아니면 내가 잠을 잘 못 잤나?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같이 원인을 찾아주더라고요. 정말 친절하게요. 너 임신했을 때 혹시 술 먹었니? 약 먹었니? 엄마가 아이를 품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모든 화살이 엄마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아이가 옹알이를 안 해, 발달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 또 얘기합니다. 그거 엄마가 얘기 많이 안 해줘서 그래. 엄마가 얘기를 많이 해줘야 발달을 하지. 이렇게 저는 엄마가 된 것도 처음인데다가 장애아이의 엄마가 된 것도 처음이어서 서투르고 그저 힘든데 이런 말들이 엄마에게 죄책감을 더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죄책감과 절망 속에 이제 아이의 재활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이가 정말 천천히라도 발달해주는 모습에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천천히 제 마음속에서도 아이의 장애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춥니다. 아이가 가는 것을 앞으로 가는 것을 멈추고 갑자기 뒤로 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갈 때는 정말 천천히 가던 그 아이가 뒤로 갈 때는 한순간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아이는 병원에서 1달 동안 누워만 있었습니다. 하도 누워만 있다 보니 나중에는 발이 이렇게 휘더라고요. 제가 그때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었던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 퇴행 멈추게 해주세요. 제발 천천히라도 좋으니, 늦어도 좋으니 앞으로만 가게 해주세요. 절박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저희 아이의 퇴행 원인이 제대로 밝혀졌었거든요. 뇌파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뇌 속에서 경련이 일어나고 있어서 퇴행을 했던 걸로 밝혀져서 아이에게 맞는 경기 약물을 찾게 되었고요. 지금은 다시 앞으로 천천히 나아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도 같이 배운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배운 것은요, 당연한 것의 소중함, 작은 것의 감사함을 배웠습니다. 남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를 보고 웃어주고 옹알옹알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돌쯤 지나면 아장아장 걸으며 엄마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히 가지요. 근데 저희 아이는요, 만 5세 될 때까지 대학병원, 재활병원, 사설치료센터, 복지관 이런 곳만 다녔습니다. 제가 그때 가장 부러웠던 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가방이었습니다. 길거리 다니다 보면 어린이집 가방을 메고 엄마 손잡고 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러던 저희 아이가 6살이 돼서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가 드디어 병원이라는 곳을 떠나서 어린이집이라는 곳을 다니게 된 거잖아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면서도 나도 드디어 우리 아이의 어린이집 가방이 생겼어 라는 그런 감격스러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미련하게도요, 아직도 아이 어린이집 가방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요. 남들에게는 정말 아이가 거쳐간 그 기관에 어린이집 가방일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저에게는 이 가방이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하고 이 가방은 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작은 것에 감사하며 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가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휠체어가 갈 수 있는 무장애 탐방로라고 산책로나 등산로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휠체어석이 잘 되어 있는 야구장을 찾아서 즐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이동산에 가서 신나게 놀기도 하고요. 저희 아이 놀이기구 정말 좋아하거든요. 다른 부모와 다르지 않게 저희도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하면 재미있을지, 어디를 가면 신나할지를 늘 고민하고 장소를 찾고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곤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와 함께 부모도 잘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요.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가 무엇일지,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일지, 그리고 아이에게 필요한 제도가 무엇일지, 그 절차는 무엇일지 늘 고민하고 찾아보고 공부하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지금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아이들만 남겨질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게 바꿔주고 싶은 마음은 다른 부모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저희 아이의, 정말 느린 저희 아이의 속도를 맞춰가며 발걸음 맞춰가며 저희도 함께 천천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와 속도 맞추고 계신가요? 혹시 또래 아이보다 조금 늦는다고 공부해라, 넌 왜 이것도 모르니? 하고 채근하시진 않으신가요? 물론 아이는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전히 아이와 속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세상에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우리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발걸음 맞춰 나간다면 아이도 부모도 분명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 소중한 아이와 내 소중한 가족과 내 소중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속도를 맞춰가며 즐겁게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